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 성탄절은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추운 계절, 모두에게 포근한 마음을 더해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적당한 양의 눈이 내리길 기대하며 11월 셋째 주 CTV 뉴스 시작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날 임원회는 제110회 총회 임원 선거 관련 사안과 제주 수양관 건축 등 수임 안건과 함께 긴급 동의안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향후 절차와 대응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임원회는 제110회 총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안건을 총회장과 부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경중노회가 청원한 109회기 선관위 불법조사 처리건은 제110회 총회 선거 안건과 병합해 처리됩니다. 또한 제110회 총회에서 2단으로 규정된 김현두 고희인 씨와 관련한 사회소송은 서기와 총무가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신학부가 요청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 관련 자료 사본 제출은 소송 담당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선교센터위원회 설치 여부는 임원회가 12월 중 제주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군경선교부가 요청한 군선교사 사전 인주는 총회장 명의로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과 관련해서는 공동명의 수료증 발급을 승인했고, 폐지된 전 충남노회 소속 의항교회의 대전중앙노회 가입도 허락했습니다. 109회기 기념사업 특별위원회의 수임 사업 중 하나였던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순교 1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위원 구성 등 세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총회 임원 선거 개선 등 총 4건의 긴급 동의안과 총회 연금 가입자 회의 정식 기구 여부는 가입자회 회장을 불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목회자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 교회 사역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목회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실제적 노하우를 다뤘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차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사역 환경을 전망하는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돌봄 공동체와 헌금, AI, 청빙, 무속 등 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돌봄인데요. 왜 이 돌봄이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 내에서 교회 활동을 하지만 나는 외롭다는 교인들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가 돌봄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지 대표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 절반 가까이가 무속에 흔들리는 배경에도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소그룹이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핵심 해법이자 본질적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었어요. 활발한 전도 활동이 부흥 이유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성이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성의 기본이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만 되면 교회 만족도 올라가고 소속감 올라가고 충성도 올라가고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교회 분위기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그룹의 중요성은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의 발표에서도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개척 초기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했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소그룹을 기반으로 세워진 동네 작은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카페와 마을 도서관, 다문화 학교 등 지역 기반의 교회 밖 소그룹으로까지 사역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3가정이 경기도 성남에 가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도서관 세우고 2년 만에
예배 공동체가 섰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넘어서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사과를 맺을 수 있는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자라는 것까지를 우리의 목회적 마지막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소그룹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사과 열매를 맺을 사과나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 내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찾아가는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가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소그룹으로도 교회가 강소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캠퍼스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학생들의 설교 대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세대 설교자 발굴 프로젝트에 참가한 신학생들의 설교는 수준 높은 메시지와 구성으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빈대학교가 종교개혁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차세대 설교자 발굴 프로젝트 나는 설교자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세대 복음주의 설교자 양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오는 세대의 선지자적인 메신저를 키워낸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설교자가 많이 탄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나는 설교자다는 칼빈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대신대학교 등 교단 신학교와 아신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4명의 신학생들은 준비한 설교를 전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강단에서 이들은 학부생의 수준을 뛰어넘는 진중한 자세와 힘있는 메시지로 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내 쓴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신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지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어떻게 드린 거죠?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아신대학교의 손장환 씨가 최고 점수를 얻어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손 씨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나름의 노하우를 밝혔습니다. 본문이 정확히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추출을 한 다음에 성도분들이 이거 참 들었을 때 내 얘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집어넣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경과 설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킨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며 칼빈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됐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설교자들로 이제 양성될 수 있는 신학생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대학교는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 건강한 설교자를 발굴하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설교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직접 설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프로젝트의 가장 본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할 과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예. 나는 설교자다. 화이팅!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지역교회들의 다양한 어려움에 함께하기 위해 출범한 총회교회 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종합지원센터는 110회기 총회의 사역 방향을 담은 정책총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죠. 교단 산하에 12,000개가 넘는 교회가 속한 만큼 현장의 상황과 필요는 매우 다양할 겁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아직 문의는 뜸하지만 이번 교회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총회의 마음과 관심이 전국교회에 전달되어 교회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실질적 지원과 연대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